Have a nice trip. 묻다 묻다 여행 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I am your travel coach Ashley.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여행 코치 애슐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는 Pattern 21의 두 번째 시간 I'm trying to 나는 뭐뭐 하려고 하는데 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나머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세 문장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용한 표현들 제가 쏙쏙쏙쏙 뽑아봤는데요. 오늘 공부할 네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9번 문장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동사들인지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찾은 동사들은 이거 figure out, 뭔만 하는 걸 알려고 하는데 I'm trying to figure out, 요거예요. I'm trying to figure out. 어떤 건지 내가 좀 알려고 하는데 말이지. figure out. 어떤 상황인지 좀 인지하고 알아내려고 하는데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I'm trying to에다가 figure out이란 부분까지 넣어서 앞부분 연습해 볼게요. I'm trying to figure out. 두 번 연습해 볼까요? I'm trying to figure out. 두 번, I'm trying to figure out. 자, 그러면 첫 번째, 9번째 문장에 있는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figure out 하려고 하는 걸까요? How to use a printer. How to use a printer. How to use a printer. 그래서 how to라는 부분도 연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how to use a printer. How to use a printer.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네. 그러면 어떻게 이 프린터를 사용해야 되는지 좀 전 알고 싶은데요. 그래서 how to use the fax machine. How to use this machine.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지 how to use.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figure out. I'm trying to figure out. 이렇게 한 다음에 how to 방법에 대해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fax machine, printer, 프린터를 이용하는 거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 print out 하는 거를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print out, 뽑는 거. 그러면 I'm trying to figure out how to print out 하는 거 모르겠어요. How to make a copy, 어떻게 copy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에다가 뒤에다가 동사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How to use, how to more라고 이렇게 how to make a copy 만드는 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요. fax machine 이용하는 거, printer 이용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라는 부분 how to라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번에는 11번째 문장 어떤 거냐면요. I'm trying to figure out. I'm trying to figure out. 다음엔 where beach club is. 비치 클럽이 어딘지. Where beach club is. 여기가 어딘지 나는 찾고 싶어. 어딘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부분이죠. 이거 어딜까? 그래서 where 어디 is. Where the Disneyland is. Where the Disney World is. 디즈니랜드는 어딘지, 디즈니 월드는 어딘지 이런 애들이요. Where the museum is. 뮤지엄이 어딘지라고 여러분들이 특정한 그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 명사를 넣으시고 is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연습해 볼게요. I'm trying to figure out where beach club is.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I'm trying to figure out where beach club is. 이거 어딘지 trying to figure out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건요. 넘어가 볼게요. 14번째 문장. 나 이거 뭔지 진짜 확인하고 싶다. 뭔지 확인하고 싶어. 이건 특정 상황이 아니어도 내가 뭔지 모를 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이건 되게 유용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자, I'm trying to figure out what this is. 그리고 what is this라는 식의 what is this? 이거 뭐야? 라는 부분을 뒤에다가 여러분이 what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바뀐다는 것이죠. What this is. 이게 무엇인지 trying to figure out. 뭔지 확인하고 싶어.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I'm trying to figure out what this is. What this is. What that is. What this is. 여러분, 이거 뭔지 확인하고 싶다? 저거 뭔지 확인하고 싶어. 여러분, 이거 2번 연습해 볼게요. 이거 뭔지, 저거 뭔지. 첫 번째, 이거 뭔지 확인하고 싶어. It's your turn, everyone. 그쵸? I'm trying to figure out what this is. 나 저거 뭔지 확인하고 싶어. 그쵸? I'm trying to figure out what that is.
what that is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this를 these are, those are, what these are, what those are 처럼 단수 복수로 만드신 다음에 얘기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방법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what이 될 수도 있고 how, he, she처럼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who it is. I'm trying to figure out 알려고 한다. who he is. 제가 누군지 figure out 하려고 해. 저거 누구지? 그건 진짜 저한테 많이 필요한 표현이네요. 제가 또 여기 여담일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선생님이라고 누가 선생님 그럼 다 저 부르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다 선생님이잖아요. 저 부르셨어요? 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I'm trying to figure out what this is, who he is, who she is처럼 여러분이 의문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바꾸신 다음에 그대로 변형하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라는 부분인데요. Where we are on the map. Where we are on the map. 여러분 두 번 따라해 보실게요. Where we are on the map. Where we are on the map. 우리가 어디 있지? 맵에 어디에 있는지. 자, 그러면요. I'm trying to figure out where we are on the map. Where we are on the map.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우리가 맵에서 어디에 있는지 trying to figure out. 여러분 쉽게 해볼게요. I'm trying to figure out our location. Our location.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너무 어려우시면 이 표현 그대로 의문사로 시작하셔도 되지만 어려우신 초급분들이라면 our location. 우리 위치 try to figure out. 더 조금 길게 our current. 지금 current location. Our current location. 우리 여기 현재 current location. I'm trying to figure out our current location.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이 표현이 너무 길어서 입에 잘 붙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으로 연습해 볼게요. 자, 나는 맵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 찾으려고 노력 중이야. 이런 거네요. 해보실게요. 시작. 잘하셨어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위치를 나는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다. 해보실까요? 반은 하신 것 같고 반은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I'm trying to figure out where we are on the map. 두 번째는 I'm trying to figure out our current location. Our current location. current location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봤던 부분은 I'm trying to figure out 다음에 where, how, what, who처럼 의문사를 붙여서 문장을 full sentence로 만든다라는 부분의 문장 간의 조합에 대한 부분을 연습해봤고요. 여러분이 뭐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 라는 부분을 figure out 상황을 인지하고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다라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었네요. 그러면 오늘 배웠던 부분 여러분 좀 어려웠으니까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아주 잠시 후에 All About Travel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soon!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것. 알고 보면 쓸모있는 애슐리의 여행 꿀팁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여행을 어느 정도의 duration, 어느 정도의 길이, how long, 얼마나 여러분들은 여행을 그 길이를 예상하시고 여행을 플래닝 하시나요? 저는 5일? 아주 길면 7일? 한 열흘까지는 어떻게든 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뭐 이렇게 말고 한 달, 두 달, 혹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안식년이라고 해서 sabbatical 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안식년이라는 단어로 생각하시고 막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나는 한 3개월, 6개월 쉰다면 한 3개월 정도쯤 여행을 간다 했을 때 우리가 계속 호텔에서만 머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에어비앤비, B&B 같은 걸 통해서 장기로 여러분이 여행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해변에서만 나는 뭐 발리에 가든지 캘리포니아 비치에 가든지 난 서핑을 즐길 거야. 이번에 여름 내내 하와이에만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렌트를 장기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플래닝 해본 적 있으세요? 한국에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 그만둬야 돼. 갈 수 있지, 왜 안 돼? 그만둬.
그만두면 갈 수 있지만 하지만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해보며 우리 한번 준비해보도록 해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먼저 해외를 장기로 뭔가 투숙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부분은 뭐 아파트 같은 걸 좀 여러분이 뭐 아파트라던가 플랫 같은 애들이 되겠죠. 이런 걸 좀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게 됐을 때 필요한 부분은 이 공과금이란 부분이 포함이 된 거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이냐 그리고 가구란 부분도 이거는 이제 가구는 당연히 있는 걸 여러분이 가시겠지만 이제 뭐 가서 오랫동안 거주하실 거라면 이게 empty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따라서도 그런 부분의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뭐냐면 관리비. 관리비라는 거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뭐 facility fee라고 그러냐. 뭐 management fee라고 부르냐.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매니징을 하는 돈이니까 management fee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다른 단어가 따로 있어요. strata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strata라는 단어 fee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strata라는 게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리고 how much is a strata? How much is a strata for living in ABC flat? 너 거기 ABC flat에서 살려면 strata가 얼마야? 라고 우린 물어볼 수 있어요. 관리비 얼마 들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관리비엔 뭐가 들어갈까요? 공과금, 전기세, 물세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런 걸 우린 utility bill. 그래서 utility bill. 공과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이제 4인 가족 뭐 하면 뭐 average utility bill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뭐 utility bill for family. 그래서 utility bill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전기, 물,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간 것을 우리는 utility bill이라고 하고 이런 거가 포함된 거를 우리는 strat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을 때 뭐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거 같은 거 아파트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있긴 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걸 우리는 strata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 관리비 이렇게 부른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서 이제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부동산은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러면? real estate.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도 있으실 텐데 이거 말고도요. realty manager.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우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realty manager, realtor. 이렇게 여러분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가서 뭘 요구하시면 되냐면 room show를 요구하시면 돼요. 룸쇼라고 해서 이제 집을 보여주는 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리얼터 매니저와 같이 가서 한번 룸을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을 보시고 여행을 가시게 될 거라면 미리 결제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저의 경우에도 에어비앤비로 갔을 때 역시 사진 빨이었다는 부분이 약간 실망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역시 사진이라는 게 여러분 왜 실물과 다르잖아요. 영상으로 어떤가요, 여러분? 잘 나오고 있나요? 항상 아시죠? 우린 실물이 더 좋다는 거. 여러분 죄송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봤는데 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 후기 같은 걸 꼭 많이 확인해 보시는 걸 전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룸쇼라는 게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 중개인과 같이 집을 만약에 구매하시거나 구매는 아니고 렌트를 하시게 된다라면 realtor fee라는 중개 수수료라는 부분이 뭔가 이제 붙게 된다라는 것은 알고 가셔야겠죠.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룸이 몇 개예요? How many rooms are there? How many rooms are there in this apartment? 거기 아파트 룸 몇 개예요? How many rooms? 우리 이렇게 얘기해. 뭐 two bedrooms and one bathroom. 이런 거. two bedroom, one bathroom. 우리나라는 몇 평. 이런 걸로 얘기하죠. 사실 이제는 평이란 단어 대신에 평방미터라는 이제 단위 표기법을 쓰는데 저는 절대 아직도 그 평방미터 표기법을 봐서는 모르겠어요. 평세대인가 왜 평? 저만 그런가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맞다고 해주세요. 그쵸?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one bedroom 혹은 studio 이렇게 two bedroom, one bathroom, two bedroom, two bathroom 이런 식으로 방이 몇 개인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란 부분을 가지고 룸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로서 우리가 규모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처럼 남양 이런 거가 아니라 뭐 오션 뷰냐라는 비유는 따지긴 하지만 남양, 서양이란 부분으로 막 나누진 않는다는 것이죠. 오션을 페이싱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일단 이건 렌트할 때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How many rooms are there in this apartment? 아파트 몇 개예요, 룸이? flat 똑같고요. house, 룸 몇 개냐?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룸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냥 room이란 건데 master room, 마스터룸이라고 해서 마스터룸에는 뭐 방에 화장실 같은 애들 다 딸려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full bath라고 얘기하죠. full bath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master room, full bath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master roo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뭐 조그만 개인용 방은 뭐 den 이런 것도 있고요. garage, basement 이거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기본적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타 등등의 시설들이 좀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가서 하우스를 렌트하시긴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제일 편하게 여러분이 렌트할 수 있는 게 뭐 플랫 같은 경우들 플래시 아파트먼트이거든요. 이런 거 뭐 1A, 3B 이렇게 되어 있는 따닥따닥 붙여져 있는 이런 식의 것들 여러분 렌트하기가 사실 쉬우시겠죠. 그러면 또 다른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헷갈릴 만한 표현인데 우리가 친숙하지 않았던 아까 저 관리비라는 단어가 strata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번에 공부할 단어가 뭐냐면 원룸이라는 건데 원룸을 원룸 유닛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근데 이 단어 말고 bachelor pad, bachelor 총각이에요. bachelor's degree처럼 pad 이게 무슨 뜻이냐? 원룸이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studio type, studio 아셨죠, 여러분? studio 원룸 유닛 혹은 bachelor pad라고도 부른다는 거. 이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고 가신다면 아 이런 거 있구나라고도 그래도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고 studio가 훨씬 많이 쓰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bachelor pad라는 표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알아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스튜디오인 거고요. 그다음에 one bedroom, one bathroom, 뭐 two bedroom, two bathroom. 그다음에 파킹랏이 있는지 없는지란 부분이 그림으로 막 이렇게 이제 되어 있겠죠. 우리나라 뭐 공인중개 사이트처럼요. 그다음에 가면 이게 단지가 크냐 크지 않냐 해서 단지라는 건 뭐 컴플렉스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아파트 세다라는 건 건도 유닛이란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또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가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다시피 그린 맨션, 이 맨션이 미국에서 맨션은 맨션이라고 하여 저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아마 렌트하시는 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할 거예요, 거의. 그래서 맨션은 저택을 나타낸다는 거를 여러분이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좀 더 얘기해 보면 이제 렌트를 할 때도요. 한 달, 두 달씩 머무실 거라면 이런 거 있죠. fully furnished냐, 뭐 unfurnished냐. 거기서 여러분이 아예 지내실 때도 마찬가지로 fully furnished가 될 수 있고 뭐 half furnished 아니면 unfurnished. 가구가 얼마큼쯤 있는지. 왜 우리나라도 빌트인의 냉장고가 있는지, 뭐 빌트인 AC, 에어 컨디셔너가 있는지 이런 정도쯤의 이제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 옵션에 관련된 그런 기타 등등들이 뭐 예를 들어 dishwasher 이런 것들이 있는지, 뭐 세탁기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어느 정도의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furnish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또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증금은 key money, deposit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거의 6주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6주에서 8주 정도쯤을 미리 여러분이 머물게 되는 그 렌트비에 따라서 미리 내주시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제가 옛날 학생 때 생각나네요. 이게 6주 정도였는데 제가 머물렀던 데가 저도 혼자도 살았었고 오래 있었으니까 뭐 기숙사에도 살았었고 그다음에 제가 근무를 할 때 시티에서 친구들이랑 가격이 좀 비쌌었어요. 거기는 시티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600불이었어요. 600불. 60만 원. 너무 비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스터룸을 쓰고 제가 방 하나 쓰고 2bedroom, 2bathroom이었거든요. 방 하나를 친구가 둘이서 썼어요. 마스터룸을. 근데 너무 비싸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희 방에 이 아파트에 딸려있는 그 주차장은 저희가 차가 없어서 쓸 리가 없으니까 50불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여서 저희가 또 50불에 쏠쏠한 주마다 수익을 냈던 것이 또 기억이 나네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의 방법도 있고 그때 같은 경우에도 6주인가 8주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키머니로 여러분이 미리 한 번에 내시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이 끝날 때쯤에 돌려받는 건데 저희는 그 파티 때문에 그런지 그 와인 파티 때문에 저희들의 그 여자 셋의 흥 때문에 카페트가 하였는데
조금 약간의 그 스테인으로 인하여 이렇게 깎이고 저렇게 깎이고 이렇게 깎이고 해가지고 사실 거의 돌려받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 달을 머물든 두 달을 머무든 키머니라는 걸 내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꼭 이건 염두에 두셔야 해요. 이거는.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이 장기간에 머무실 거라면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도 뭐 배우지 않을까요? 뭐 아파트에 딸려있는 스위밍풀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근처에 있는 뭐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도 가실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운영 시간 같은 걸 물어본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해볼게요. What are the operation hours? 그럼 이 아파트에 있는 이 수영장 몇 시까지 운영해요? 라면 What are the operation hours? What is the operation hour? 이렇게 단수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복수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at are the hours? What are the hours of operation for the community center? For the gym? For the swimming pool처럼 이거 오퍼레이션 타임이 얼마큼 되나요? 라는 운영 시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이렇게 되겠죠. 또 쉽게 하실 거라면 When is the opening time and closing time? 오프닝 언제고 클로징 언젠가요? 라고 아예 따로 When is the opening time and closing time? 오프닝이 언제고 클로징이 언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긴 있어요. 뭐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뭐 여러분이 이제 이용권이라는 그 회원권이 필요하다면 우린 멤버십이라고 부르죠. 뭐 짐 멤버십, 스위밍풀 멤버십. 그러니까 멤버십이라는 것이 이용권에 대한 부분, 멤버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일주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건 뭐 weekly pass, monthly pass, year pass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 monthly, year 이런 것들. weekly, monthly, year pass. 이게 패스라는 게 뭐냐면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회원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두신다면 뭐 장기 여행을 하시게 됐을 때도 좀 더 근처에 있는 패실리티를 좀 더 이용하시고 뭐 도서관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쵸? 좀 더 현지인들처럼 여러분이 생활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태까지 어떤 걸 얘기해봤냐면 가서 뭐 여러분이 장기로 투숙하게 됐을 때 필요한 관리비, 스트라타 이런 식의 단어를 하나 얘기해봤고요. 그다음에 원룸과 관련됐을 때 우리가 원룸 스튜디오라고도 부르지만 배чл러 패드라고 부른다는 거. 그다음에 아파트 세대 관련됐을 때 단지는 컴플렉스 이런 것들, 뭐 키머니, 보증금 이런 식의 필요한 키워드들 정리해드렸으니까 이런 단어 자체에 좀 더 익숙해지셔야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집을 계약하거나 장기 투숙을 할 때도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see you guys next time, everyone.